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어요? 법정 구속은 의외였다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지고 많이 분석들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삼성 관계자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 것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았지만은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예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형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이미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예. 유죄를 그 불법 승계에 대한 작업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벌금을 1심에서 88억을 인정했던 걸 36억만 인정을 했는데 네네. 86억이 뇌물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은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준법 감시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재판부가 요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형을 안 주기 위해서 집행유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제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전망들과 논란이 꽤 있긴 했는데요. 예. 어쨌건 간에 그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 이전부터 작동되어 왔던 게 아니고 그런 재판을 갑자기 위해서 급히 만들었는데 그걸 봐서 형을 깎아준다면은 오히려 사법부가 더 엄청난 비난에 아마 직면했겠죠. 그런 점들 때문에 혼선이 좀 빚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래서 재벌 봐주기 아니냐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내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왔지만은 어차피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서 네.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특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86억은 뇌물이라고 확정되는 순간 실형은 면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 뒤엔 준법 감시기구건 뭐건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구속까지 된 건 왜인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인정된 혐의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심에서 네. 86억 원이 뇌물 수수로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을 준 뇌물 공여 혐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한 예. 그 뇌물 공여 1억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액수가 곧바로 횡령액이 됩니다. 자기 돈을 개인 돈으로 준 게 그러네요. 아니고 회사 돈으로 준 거기 때문에 네, 네. 횡령 50억 원 이상은 특경가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네. 동일 범죄의 2개 이상의 죄형이 경합하면 더 큰 죄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에서의 위정까지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혐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 불가피했단 말씀. 자, 두 번째는요.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제안해서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 경영도 안 하겠다 네네. 여러 가지 밝히긴 했지만은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예,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네. 새로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감안하면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네. 삼바 김태한 대표와 재무 책임자 등이 횡령과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됐죠. 그리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임원이 복직됐고 또 일부 직원은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아, 기소된 임원이 복직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처벌받은 이미. 그러면 준법감시위원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면피성 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박영수 특검 쪽의 분석인데 네.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법정 구속은 안 해도 되는데 양형이 낮으니까 법정 구속을 한 거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2년 6개월 실형의 법정 구속. 이거면은 재벌 총수인데 굉장히 무겁게 형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형량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제 경실련은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네.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 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왜 그렇게 보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잖아요. 예. 유죄 확정 취지로 보냈는데 그 취지에 따른 거지만 형은 막 깎았잖아요. 네. 1심에서 뇌물 88억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파기 환송심에서는 비슷한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2년율로 반을 깎았잖아요. 네. 그래서 깎는 게 사실 명분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 나오는 것이고요. 참여연대는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뇌물 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지만은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네. SNS 등을 보면은 아주 양극으로 갈리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지만은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줬는데 법정 구속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 액수가 50억 넘어가면 징역 5년 살아야 되잖아요. 5년 이상. 근데 지금 2년 6개월 산 거는 분명히 봐주긴 봐준 걸로 보이는데 네. 봐준 것에는 이유가 있다. 뭐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걸 참작한 거죠. 그걸 참작한 건 아니고 그걸 참작한 유죄 건 사유는 뭘 참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준법 감시 활동 이런 준법 것들 감식이고. 참가하고 삼성이 그동안 뭐 기여한 바를 참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재계가 탄원서도 내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한 거죠.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뇌물 86억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적을 수 뇌물보다 있습니다만 횡령이 큰 겁니다. 횡령도 그렇고 예, 예. 회사 돈. 그렇지만 그 사모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예. 재벌들은 항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더라라는 걸 이번에 깼다는 건 분명 의미 있죠. 그래서 이제 민변도 그런 건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한 거긴 하고요. 특검팀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더 세게 나왔을 것이다. 5년 정도는 나와야 정상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부하들인 최지성 장충기 사장도 같은 징역 2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범은 이 부회장이고 종범이 이 두 사람인데 주범과 종범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는 건 너무 봐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박영수 특검의 공식 입장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삼성 이재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못 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삼성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망연자실한 분위기, 충격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였고요. 일단 삼성은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옥중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그런 반응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재상고를 하게 될까요? 박영수 특검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뇌물 지원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금 공식 입장문에서는 상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특검 핵심 관계자가 상고 이유가 있어야 상고하지 않겠나. 대부분은 법률심이니까 법률적으로 잘못됐을 때 상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는 걸 여지를 남기긴 했고요. 양형에 대한 부당함, 불만으로는 상고를 못 하는군요. 그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은 양형 부당으로 이유로 선고할 수 없게 상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쪽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래요. 예. 어제 2년 6개월 실형의 법정 구속,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어떠신 말씀 있으세요? 아직 이게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좀 앞으로도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요.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